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4.10 총선의 대표적 격전지인 한강벨트의 중심, 중구 성동을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모두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로 누가 국민의힘 본후보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3명의 예비 후보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중구 성동을은 지난달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한강벨트의 주요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중량급 정치인 3명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선 출신 이해운 전 의원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영국 레스터대 교수를 역임하고 KDI 한국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서초가 국회의원 당시 재개발, 재건축 경험을 살려 현재 중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닝도 안 그러는 좁은 골목들, 낡고 쇠락한 건물들 뜯어내고 새로 바꿔야 되는데 갖가지 다른 곳에는 도저히 있지 않은 중구에만 있는 이 규제, 이것 뜯어내려면 국회에서 이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12년 동안 해온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가 이해운이 이 일에만 올인하며 해내겠습니다. 일찌감치 험지 출마를 선언하고 온 삼선 출신의 하태경 의원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생운동 이력이 있는 하 의원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낸 바 있고 국민의힘 내 대표적 소장파, 중도 개혁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 의원은 중구의 인구 감소와 맥을 같이 하는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우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인 노동, 정신 노동도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근데 교육은 아직도 옛날 기계 공장 시대에 교육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토론 중심의 창의적인 이런 교육을 제가 도입할 생각입니다. 사교육의 1번지가 아니라 공교육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생각이고요. 이영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69년생으로 카이스트 대학원 수리학과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IT 기업을 창업하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IT 관련 전문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살려 중국 골목상권 활성화의 적임자임을 자처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마을, 자신만의 역사와 전통,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마을, 그쪽만이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600년 이상의 스토리를 그것도 사람 한 명 한 명이 써 내려갔던 중구는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현역 의원인 박성준 의원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3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본선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영원한 라이벌로 통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서대문 갑성거구를 대표했던 우상호, 이성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2명 모두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새 인물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황두영, 김홍국 두 인물이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두영 예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홍국 예비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때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경선을 치를지 단수 공천이 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용호 의원이 나섭니다.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용호 예비 후보는 20대와 21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이경선 전 서대문 구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진보당에선 손솔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 대표가 나섭니다.
이경선 예비후보는 개혁신당 정책위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원일 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손솔 예비후보는 진보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을 뒤로하고 새 인물을 뽑아야 하는 서대문 갑. 오는 4월 총선 대진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화곡동 일대를 포함한 서울 강서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와 발산 1동, 우전산동을 포함한 강서갑 선거구. 균형 발전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원도심 부근입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2월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5일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입니다.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당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이 2명 더 있습니다. 나채용, 윤유선 예비후보입니다. 나채용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았었고 현재 금융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예비후보 역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았었고 제8대 서울시 강서구 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경선을 치를지 단수 공천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구상찬 전 의원을 공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 당선되고 이후 치러진 3번의 총선에 줄곧 도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말고 강서갑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더 있습니다.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개혁신당으로 예비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등 지역 정계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교실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학교에 파견된 전문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문제 행동 위기의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학생. 이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는 다른 교육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친구가 방해했던 그 노래를 이제 저희 학급에 이제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가 있는데 그때 노래로 기여하는 방식이라던가 음악 시간에 특별히 또 그 친구를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대체 행동 개발 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우리와 박수를 받고. 긍정적 행동 지원 PBS를 실천한 사례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새학기부터 이 방식을 도입합니다. 교실에서 신체적 공격이나 욕설, 폭언이나 교실 이탈 등 학생의 행동 문제로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실을 교육청이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가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 지원 PBS를 적용합니다. 학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 행동의 동기를 찾은 후 행동 중재 계획을 수행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토록 지도하는 겁니다. 지난해 교육청과 좋은교사 운동본부, 현장교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과 9월에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과의 이 관계를 맺고 이으고 도두고 지원하는 그 방안도 이제 결합해서 실행이 아마 될 겁니다. 교사의 전문적인 넓은 의미의 생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예방적 지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상담과 전문 실행을 위해 교사 연수를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과잉 행동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교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위해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별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을 심층 평가한 후 필요하면 병의원과 연계하며 치료비도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 병의원 강제 연계는 불가능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현직 교사들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이 분리 대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학생들에게 실제 교장 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되었든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지도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 행동 지원 시범 운영에 참여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11곳.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내에서 교실 내 문제 행동 학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중재 전략을 세웠습니다. 학교 관리자부터 정책을 이해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최근 강서구 공항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모아타운 조성에 대한 주민들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추진의 속도가 붙을지 주민들 기대감이 높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 공항동 55-327일대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과 신축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공항동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탈바꿈된다는 계획입니다. 규모는 총 9만 6,637제곱미터, 6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후도 요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몇 세대가 더 증가할지는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된 이후 결정됩니다. 공항동 어린이집과 함께 대체시설이 들어서 복합 주민생활 공간도 조성됩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돌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하루빨리 모아타운이 조성되길 바라는 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이 동네가 너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모아주택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인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해요. 전 구간 내부 도로폭을 12m로 확보해 좁은 도로폭에 혼잡했던 보행 환경도 정비될 전망입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고려해 토지 이용도 또한 높입니다. 주민 설명회 가서 들어봤는데 고도 제한이 풀리면 20층이 넘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부담이 주민 입장에서는 적게 들게 하는 거를 바라는 거죠.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고 또 바란다면 추가 분담금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는 구역별 주민 합의를 통해 모아타운 조성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여러 같은 그런 성원 속에 지금 현재 주민 동의율이 한 60%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6구역이 노후도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노후도 충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고심 중에 있고요. 현재 공항동을 포함한 강서군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10곳.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동 등의 원도심 일대 활성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하철 6호선 세전역과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특히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한데요. 착공 시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와 영등포구를 지나 관악구까지 16개 정거장이 지나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당초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이미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문턱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준공 시점까지의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여서 경전철을 지을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시공사가 묵묵부답인 겁니다.
당초 서부선 사업은 1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비 상승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업비가 2조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두산건설에서 사업비 요구액을 제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 서울시는 그쪽에서 제한이 들어와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2028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착공 시기조차 단정 지을 수 없는 실정. 답답한 상황이지만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히 서대문구에서는 서부선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홍은이동과 연희동 지역의 노선이 지나가는데 각 당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기 착공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했던 서부선 102번 역사의 위치, 서대문 을성거구에서는 은평구에 계획된 정거장을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인근으로 조정하겠다는 등의 공약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성동구가 주민이 주거지에서 5분 안에 찾아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생활권을 만듭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확보되는 녹지, 골목 안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심 공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응봉굴림공원에 위치한 대연산 장미원. 11,300제곱미터 규모로 장미 등 46종, 48,625주의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로 유명한 은봉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강 조망과 야경으로 시민들에게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동구 1인당 공원 면적은 9.99제곱미터에서 10.7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16위, 서울시 평균 17.9제곱미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 이에 성동구는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0억 원,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조성에 나섭니다. 주거지에서 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슬리퍼 신고 그냥 가볍게 추리닝 입고 나와서 어디서나 녹색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권 그 정원을 조성하는 데 이번에 많은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연, 연결, 사람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도심 일상공원 조성에 나섭니다. 성수 전략정비, 행당 7구역 등 재정비 구역에서 나오는 녹지를 활용하고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특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등 지하 공간은 물론 골목골목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작은 정원도 만듭니다. 끊어진 녹지축을 봉헌하고 14.2km에 달하는 수변 공간을 자연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구는 오는 4월 정원문화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정원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서울에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거리들이 있는데요. 도봉구에는 각양각색의 공방들이 있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도봉구의 김민영 주민통신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영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주민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에 있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방학천 문화예술 공방거리는 줄여서 방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양한 공방들이 있어서 다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재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방학천 옹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일이는요, 2016년까지만 해도 유해업소 밀집거리였는데요. 주민과 관, 시민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한 도시재생 사업으로요. 유해업소 거리에서 문화예술 거리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해업소가 있던 자리를 주민들이 직접 바꿨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소개해 주신 방예리, 이 방학천 문화예술 공방거리에는 주로 어떤 공방들이 있나요? 네, 친환경 소비에 관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숍이 있고요. 강의를 비롯해서 전시, 소품과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할 수 있는 캘라그래피 숍, 유리 도자 공예 디자인 소품 등을 제작하는 숍, 가죽 소품 제작 공방, 생활 도자기 공방, 프랑스 자수숍, 의류 쿠션, 전사 프린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숍도 있습니다. 목공예와 캔들과 매듭공예 공방, 그리고 이 브랜드 생산 제품을 전시하는 유아 아동 액세서리숍, 떡공방, 핸드메이드 주얼리 공방 등 정말 다양한 공방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방학 기간이라 휴점 상태인 곳도 있고 문을 닫은 곳도 있었습니다. 네,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을 닫거나 휴점 상태인 공방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시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불황을 맞고 문을 닫은 공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인 방예리 143 아트스퀘어도 작년 말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공방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처음 공방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대학생들이 논문 주제로 쓸 정도였다. 다시 활성화가 돼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와 도봉의 대표 거리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곧 봄이 오듯 이 방학천 문화예술 공방거리도 다시 더 많은 활기를 찾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봉구 김민영 주민통신위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가 본후보가 되는지 또 그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저희 BTV 뉴스에서 빠르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초반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